근데 이제 우리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실 거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명칭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보통 명사입니까? 집합 명사입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떠한 단어들이 셀 수 있는 애들이고 어떠한 아이들이 셀 수 없는 애들인가.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이름들이나 명칭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편의상 이런 명칭들을 넣어서 가긴 할 거지만 선생님들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대신 용법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보통 명사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말 그대로 보통인 애들입니다. 가장 흔한 애들이겠죠. 보통인 애들이니까. 자, 보통 명사는 형태가 있는 사람, 사물,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이제 보통 명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래요?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다. 보통 명사는 셀 수 있어요. 자, 보통 명사가 뭐예요? 정말 제일 흔한 아이들. 예를 들면 dog. 무슨 뜻입니까? 강아지. 그쵸? television, TV, ant. 얘는 지금 여기 s 붙어가지고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ant가 무슨 뜻이에요? 개미란 뜻이죠. boy, 그 다음에 horse, 요런 아이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쵸? 이 아이들은 다 셀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 형태가 있는 애들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선생님들 나중에 특히나 라이팅을 하실 때 어떠한 특정한 명사를 일반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일반화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일반화를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컴퓨터는 유용하다.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제가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쵸? 책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준다. 어떤 책? 아니, 그냥 모든 책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그래서 무엇인가를 일반화를 할 때는 사실 셀 수 없는 명사들은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형태의 변화를 줄 수가 없고 자기 앞에다가 다른 애들을 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그대로 혼자 갑니다. 그런데 셀 수 있는 애들은 셀 수 있기 때문에 단수의 경우에는 앞에다가 우리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이셔야 되고요. 복수일 때는 뒤에다가 s나 es 아까 우리 처음에 명사 강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복수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혼자 나 홀로 서리라는 안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들은 부정관사가 오거나 아니면 복수 형태가 붙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셀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뜻이에요. 둘 다 없으면은 이제 그때 감점상 엄청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일반화할 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명사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여주신다. 부정관사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자, 어떻게 표현하세요? A dog is a loyal anima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개라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 개라는 아이를 일반화시킬 때 앞에 어 붙여서 개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고 개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 dog is a loyal animal. 그러니까 부정관사에다가 명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화가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용법이 일반화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발음 로열 하지 마십시오. 로열 로열이란 발음은 영어에 없고요. loyal 그 다음에 royal 이렇게 있는데 royal 하게 되면 r로 시작하잖아요. r로 시작하게 되면 저기 영국 또 어느 나라가 왕과 왕비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왕족들을 잡을 때 우리가 royal famil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음은 loyal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다. A dog is a loyal animal.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일반화를 하실 수가 있냐면 명사에다가
더를 넣으실 수도 있다. 정관사 더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화는 그라함 벨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일반화가 되었습니까? 전화라는 보통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지금 일반화가 되었잖아요. 어떤 특정한 전화가 아니고 그냥 모든 전화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다 더를 붙였네요. The phone was invented by Graham Bell. 전화기는 그라함 벨에 의해 지금 발명이 되었다. 그래서 the phone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는 우리 삶에서 매우 유용하다. 어떻게 가세요? 컴퓨터라는 아이가 지금 일반화가 되어 있었네요. 얘를 복수 형태로 만들어줘요. computers 했으니까 지금 비동사도 복수가 나와야죠. are really useful in our life.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보셨단 말이에요. 붙이는 경우, 더 붙이는 경우, 복수 만드는 경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셀 수 있는 명사는 일반화를 하실 때는 보통은 복수 명사를 잡으십니다. 복수 형태를 잡으시는 게 가장 흔해요. 그래서 computers are 아까 우리 처음에 보셨던 dogs are loyal animals 이런 식으로 또 phones were invented by Graham Bell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반화를 하실 때 어를 넣어도 되고 더를 넣어도 되고 복수를 넣어도 되지만 셋 다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하고 특히 저랑 라이팅을 하시거나 영작을 하시게 되면 많이 보시게 될 것 중에 하나는 복수 형태로 잡혀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여요. 한국말로는 보통 일반화 시키면 단수가 됩니다. 컴퓨터들은 안 그랬잖아요. 컴퓨터는 그랬죠. 강아지들은 안 그랬죠. 걔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는 보통은 단수 명사를 많이 잡지만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애들은 복수 명사를 잡는 게 가장 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라이팅을 할 때 제가 왜 자꾸 복수를 잡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복수 보통 명사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선생님들 이제 또 라이팅을 하시다 보면은 무슨 사람들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인 사람들 그럼 어떻게 갑니까? rich people. 몸이 아픈 사람들 sick people. 가난한 사람들 poor people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 그다음에 people 이렇게 붙이시는데 걔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틱한 그 유아 티를 난 좀 벗어나고 세련돼 보이고 싶다 하실 거면은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만 붙이고 people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people이 없어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들이란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old people이잖아요. 근데 old people을 나는 하지 않겠어. 나는 세련돼 주겠어. 어떻게 가신다고요? 정관사 더에다가 old만 붙이시면 끝. 뒤에 people 안 붙이는 겁니다. 그냥 the old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또 독해 같은 거 하실 때 the old 한 다음에 갑자기 막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니 정관사가 나왔다는 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어디 갔어? 왜 형용사만 나왔지? 막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얘는 지금 뒤에 people이란 아이를 생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훨씬 세련된 표현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영작 가실 땐 이 표현 따라가시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항상 행복하다.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부자들 하실 건 보통 어떻게 가요? rich people이란 말이에요. 근데 rich people보다 뭐가 더 세련되다고요? the rich 이렇게 가시면 좀 더 세련되다. 그래서 the rich라 적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뒤에 동사를 적을 때 약간 고민이 돼요. 왜냐면 rich라는 i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people 또는 뭐 이렇게 s, 이런 게 붙어서 주어가 지금 복수야 라는 거를 좀 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the rich is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절대 안 돼요. The rich는 무슨 뜻이라고요? rich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people은 없지만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꼭 복수 동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rich are always happy.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 명사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정말로 많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그런 명칭들이 보통 명사고 셀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우리 복수 형태가 가장 흔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명사를 이제 들어가실 건데요. 집합명사는 보통 명사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집합명사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자, 집합체라는 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은 family 하면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 가족이 만들어지죠. 물론 요즘에는 뭐 1인 가구, 1인 가족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family 하면은 몇 명의 구성원이 모여서 family라는 하나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집합 명사입니다. 위원회, committee. 자, committee, 위원회가 저 혼자서 위원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보통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위원회라는 것을 이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애들을 이제 집합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집합 명사라 그러는데 얘는 왜 헷갈리실 수 있냐면 어떤 애들은 셀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셀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그 종류별로 좀 나눠 드릴 테니까 적어도 오늘 화면에 보시는 아이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우선은 예를 보시게 되면 family 제가 드린 거 class도 마찬가지로 학급이란 뜻이니까 학급은 한 명이 들어가지는 않죠.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급을 만드니까 얘도 집합명사. committee 아까 제가 드렸던 위원회라는 아이, nation도 국민들이 모여야지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nation. public 대중도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모여서 대중이라는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집합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어떤 애들이 셀 수 있니? 지금 방금 보셨던 아이들이 다 셀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family, class, committee, nation, public 요런 애들은 셀 수 있다. 자, 다시 셀 수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언이 붙고요. 복수일 때는 뒤에 s나 es를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금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그의 가족은 밴쿠버에 산다. 그래서 His family lives in Vancouver. 지금 family는 집합명사 나왔는데 제가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언이 붙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나 언 없네. 그럼 이건 틀린 거야? 아니죠. 왜 뭐가 왔습니까? his라는 소유격이 왔죠. 소유격이 올 때에는 부정관사보다는 소유격의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소유격이 오면서 부정관사를 뻥 차버려요. 넌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his family로 남겨질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셀 수 있는 명사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관사 필요 없어요. 소유격이 올 때는 his family. 자, 단수였기 때문에 어쨌든 단수 취급해가지고 여기 동사에다가 s 붙여줬죠. 현재 단수. His family lives in Vancouver. 자, 그럼 이런 경우는요. 세 가족이 그 집에 산다. 세 가족이 그 집에 산다. 그럼 가족이 지금 세 개잖아요. 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Three families 이렇게 되는 거죠. Three families 보이십니까? 여기 y로 끝난 거 i로 바꿔주고 es로 갔네요. Three families 한 다음에 얘도 live도 아까는 단수였으니까 s 붙였지만 얘는 지금 복수가 됐으니까 빼버렸죠. Three families live in the house. 그 집에서 세 가족이 삽니다. 얘는 딱 봐도 지금 셀 수 있는 취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합명사들은 사실은 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셀 수 없는 경우가 되냐? 자, 이런 경우죠. 항상 복수 취급한다. 자, 지금부터 보실 단어들 적어도 걔네만이라도 좀 외워주세요. 지금부터 보실 단어들은요. 항상 복수예요. 항상 복수 취급.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체 단어에 설령 s나 es가 없어도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는 항상 복수 동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s 붙여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소들은 농장에 있다. 자, 소라는 표현이 물론 cow라는 표현이죠. cow. 근데 cow는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s를 붙여서 가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cattle. 자, 이 cattle이 오게 되면은 약간 가축의 느낌이 가장 굉장히 세지는 소입니다. 근데 cattle이 오게 되면은 얘는 자체가 s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조건 복수 형태인 거예요. 가축 떼를 잡아요. 소 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복수로 이미 있기 때문에 all the cattle 그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are in the farm 이렇게 가는 거죠. s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re이에요. 왜? cattle은 항상 복수. 항상 복수. 아시겠죠? 또 경찰들은 그 도둑을 쫓아갔다. 자, 경찰이란 표현 우리 poli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olice도 항상 복수 형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police는 항상 복수예요.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단수 형태 잡고 복수 형태 잡고 갈 수 있지만 그냥 police 하면은 그 경찰 하나의 집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항상 동사가 붙게 되는 경우에 복수 형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police는 보통 정관사랑 같이 와요. The police were S 없는데도 were이죠 지금. The police were after the robbers. 자, 비동사에다가 after 붙이면 누구를 쫓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범인들을 쫓아가고 있다. The police were after the robbers. 자, 선생님들 여기서 지나가는 한마디로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스피딩에 걸렸어요. 스피딩에 걸렸다는 거는 과속으로 걸린 거예요. 스피딩에 걸려서 경찰이 쓰래요. 오케이, 그럼 쓰셔야 돼요. 선생님들 외국에 나오셔서는 경찰이 하는 말에 반박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냥 경찰이 하면 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여담이에요. 어쨌든 경찰이 설화해서 섰는데 그럼 제가 경찰관 아저씨라고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경찰 할 거면 그냥 police지만 경찰 아저씨라고 부를 때는 police 이렇게 부르진 않죠. 그렇다고 또 policeman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부르셔야 되냐면 officer.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찰관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Hi officer, what's going on?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Hi officer, good morning officer, good night, good evening officer, what's going 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호칭을 하실 때는 officer입니다. 어쨌든 경찰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복수 취급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수 취급 항상 되는 아이들 둘을 보셨다고요. cattle과 police. 물질 명사로 취급이 된다. 우리 아직 물질 명사 안 보셨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물질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이에요. 항상 단수 취급이고 그 말은 뭐냐면 동사가 붙게 되면 동사는 항상 단수처럼 왜 우리 3인칭 단수가 왔을 때는 현재 시제에서 동사에 s나 es를 붙이잖아요. 제니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나중에 동사 시제 하실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물지명사로 취급이 된다라는 것은 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셀 수 없는 아이고 그냥 항상 자기 모습 그대로 있고요. 앞에 어느 붙이지도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baggage 이 애가 정말 중요한 선생님 여기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진짜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시험관이 일부러 스피킹에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라이팅에서도 정말 많이 틀리세요. baggage's 안 됩니다. baggage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왜 공항 여행 가실 때 짐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 짐이 baggage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승무원이 오늘 짐이 몇 개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 가방 2개요 라는 표현을 I have 2 baggages 안 된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 했습니까? 2 baggages 안 돼요. clothing, 옷, furniture도 헷갈려. 왠지 가구 한 점, 2점 될 것 같잖아요. furniture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machinery 이것도
machine 하면은 셀 수 있어요. machine, right? machine 하면은 뭐예요? 그냥 우리 그 기계란 뜻이잖아요. 근데 machinery 하면은 그런 기계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입니다. scenery, 풍경도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가방 3개가 있다. 뭐야? 셀 수 없다며. 근데 왜 3개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I've got 3 pieces of baggage. 자, 지금 보세요. baggage. baggage 아까 제가 셀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s 안 붙었어요. 얘는 s를 붙일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 얘가 s가 못 붙으니까 어디에 붙였냐면 이 앞에다 붙였네. 3 pieces 해서 여기다가 붙였죠. 이렇게 나중에 물질명사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셀 수 없는 애들을 내가 굳이 세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처럼 셀 수 없는 애들을 굳이 세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짝꿍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쭉 제가 드릴게요. baggage는 piece, a piece of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하나면 a piece of, 2개부터는 2 pieces of, piece에다가 복수 형태 만들어주는 거죠. 3 pieces of, 4 pieces of. 그리고 얘는 변하지 않고 s 안 붙이고 그대로. I've got 3 pieces of baggage.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은 실제 공항을 가시면은요. I have 3 baggages 한다고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회화는 굉장히 문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writing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I have와 I've got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 없습니다. 전혀 차이 없고요. I've got은 I have got을 줄임말이거든요. I have got은요. 영국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미국으로 오면 그냥 I have 3 pieces of bagga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 그는 거기서 가구 3개를 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3 furnitures 안 된다 그랬습니다. furniture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furniture도 짝꿍이 a piece of가 짝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샀어요. He bought 3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furniture는 s 안 붙었지만 그 앞에 3 pieces of에다가 지금 복수 형태를 만들어줬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 명사를 취급을 한다. baggage, clothing, furniture, machinery, scenery 이런 애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할 집합 명사들 얘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아이들인데 몇 가지 드릴게요. 자, hair 머리잖아요. 자, 머리를 그냥 하나의 전체로 잡고 제니퍼는 머리가 길다 또는 제니퍼는 흰 머리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머리 전체를 잡고 말씀을 하실 때의 hair는 셀 수 없어요. 그냥 she has long hair. hair 다음에 어도 안 붙고요. hair 다음에 s도 안 붙어요. 둘 다 안 돼. 셀 수 없어요. 그냥 hair이에요. She has long hair.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빨간 머리를 가졌다. You have beautiful red hair. 그래서 이 hair 뒤에 s도 안 붙었고요. 앞에 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머리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얘기할 때 있죠. 그는 그녀의 어깨에서 머리카락 2가닥을 보았다.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이렇게 막 떼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되면은 머리카락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고요. 머리카락도 hair로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He saw 2 hairs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He saw 2 hairs on her shoulder. 그래서 그녀의 어깨에서 머리카락 2가닥을 보았다. 그럼 여기에 복수가 잡혔다라는 거는 머리 전체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paper 같은 경우는 뜻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흔히 하시는 뜻은 뭡니까?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종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한 개, 종이 두 개라고 얘기 안 하죠. 종이 한 장, 종이 두 장 해서 이 장이라는 좀 특별한 그런 단위를 세면서 우리가 셈을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의 종이라는 표현도 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셀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 장, 두 장처럼 세기를 원한다면 아까 우리 a piece of처럼 얘랑 짝꿍 단어인 i를 같이 붙여주면 돼요. 너가 낭비를 보호하고 싶다면 종이를 낭비하지 마. 자, 그럼 don't waste paper if you want to protect trees. If you want to protect trees. 나무를 보호하고 싶다면 뭐 하래요? Don't waste paper. 종이를 낭비하지 마. 그래서 이 paper에서도 앞에 어도 붙지 않고 뒤에 s도 붙지 않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이 됐네요. 종이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paper이 종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신문이란 뜻. 선생님들 신문 어떤 단어로 많이 기억하십니까? newspaper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newspaper. newspaper이란 표현도 이제 있는데 그 newspaper를 보통 줄여서 paper이란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paper이 신문이라는 뜻을 지칭을 하게 될 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I bought a paper on the way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종이 한 장을 샀어가 아니죠. 지금 딱 봐도 종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겠네요. 어가 있는 걸 보니까 살 수 있는 아이가 됐으니까 얘는 신문이란 뜻이에요. I bought a paper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오케이? 자, 근데 페이퍼가 또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에세이란 뜻이 있어요. 에세이. 그래서 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에세이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친구들과 말씀하실 때, 아, 나 에세이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100% 없습니다. 100%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paper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paper. 그래서 paper를 우리가 학교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때는 에세이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에세이란 뜻으로 쓸 때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명사다. She finished writing 2 papers within 3 days. 그럼 2 papers 하면은 2장을 끝냈다는 게 아니고요. 에세이 2개를 끝냈다는 표현이 되겠죠. 2장은 아니죠. 셀 수 없으니까 종이란 뜻이 되면. 그래서 paper는 종이는 셀 수 없고요. 이제 신문이나 이런 에세이란 뜻으로 쓰게 되면 셀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자, room이란 뜻도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방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 집에는 방이 15개 있어. 자, 우리 언제쯤 15개 있는 방에 살 수 있을까요? 어쨌든 방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방 하나, 방 두 개 다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방이 3개 있다면은 we have 3 rooms. s 붙여서 셀 수 있어요. in our house. 그런데 그것이 방이란 뜻이 아니라 room이 여유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유 공간. 그때는 공간이니까 공간 하나, 공간 두 개는 안 되죠. 그래서 공간 약간 그런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미안, 여기에는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앉아 있는데 옆에서 자꾸 저를 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보고 옆으로 자꾸 더 들어가라고. 들어갈 곳이 없는데. 그럼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Sorry, we don't have any more room here. 여기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여유 공간이 없어. Sorry, we don't have any more room here.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room 앞에 어나 엄도 없고요. 뒤에 s도 안 붙었네요.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아이. room도 방일 때는 셀 수 있고 여유 공간이다 할 때는 셀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까지 보셨네요. 보통 명사는 조금 단순했고 집합 명사는 조금 약간 복잡해졌지만 반복해서 보시면 얼마든지 내 걸로 만드실 수 있죠. 완벽하다 싶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지명사 연결해서 보시도록 하실게요.